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유롱준입니다. 지금부터 24년 4회 전기기능사 필기 보건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가공인입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가공인입선 하면요, 굵기나 높이가 나오죠. 그런데 이 문제는 굵기에 관련된 문제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군의 가공인입선의 전선으로 전선의 길이가 15m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지금 좀 멀어요. 그리고 전선의 지름은 몇 미리 이상을 사용해야 되나, 굵기에 관한 문제죠. 우리 가공인입선은요, 어떠한 전봇대, 전주에서 수용가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공중에 떠 있는 선이죠. 그런데 이 가공인입선의 굵기 같은 경우는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압일 때, 그리고 고압일 때, 특고압일 때 그 굵기가 다르죠. 저압일 때 기본 2.6, 고압일 때는 약 2배인 5짜리, 그리고 특고압은 2짜리. 그런데 이 2.6짜리가 바로 15를 초과하는 일반 사항이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15를 초과하지 않는 이하다라고 출제가 된다면 그때는 완화 규정인 2.0짜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마디로 15m가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답안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15를 초과하니까 일반 사항인 2.6짜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가공 전선의 굵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공 전선이냐, 가공 인입선이냐 이거를 꼭 나누셔야 되죠. 가공 전선은요, 그냥 단순히 뭐예요? 공중에 떠 있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입선, 어디로 들어오는 선이 아니고 그냥 우리 전봇대가 있으면요,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선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바로 저압 가공 인입선의 굵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나왔네요. 바로 절연전선일 때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압일 때 우리 만약에 내가 공부를 좀 깊게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앞자리 2, 3, 4, 5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은요, 요 2, 3 내에서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앞자리 땄더니 우리 뭐 2대가 절연전선, 그리고 3대가 나전선, 그리고 4나 5짜리는요, 우리 도심지, 시가지냐, 시가지 외냐를 나누겠죠. 당연히 시가지가 위험하니까 어때요? 더 굵은 전선, 시가지. 그리고 얇은 전선은 시가지 외쪽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얘를 또 나누는 기준은요, 우리 저압, 안전한 저압인 400V 이하냐, 400V 초과냐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나누게 돼 있죠. 근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요, 얘는 갖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2, 3이란 숫자가 기억나게 되면은 찍어도 몇 번을 찍어요? 절연전선이니까 2번 아니면은 3번을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0.6.2를 완벽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압 가공전선 400V 이하인 경우에 절연전선은 2.6, 나전선은 3.인데 간혹 가다가 이러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선의 굵기는 이 피복물이 있으면은 더 두꺼운 거 아닌가요? 피복물이 없는 게 나전선인데 어떻게 나전선이 기본 굵기가 더 두껍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밖에 공중에 떠 있는 전선이 피복물이 있다라는 건 바람이나 먼지나 눈이나 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때요?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전선은 피복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호가 되지 않네요. 그럼 당연히 어때? 좀 더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나전선의 기본 굵기가 항상 어때? 절연전선에 비해서 더 굵은 기본 굵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개념적으로 확실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답은요, 우리 절연전선 몇 자리? 2.6짜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합성수지관, 바로 그 두께에 관한 문제죠. 자, 우리가 합성수지라는 말이 나오면요, 대부분 정답은 다 몇 자리예요? 그렇죠. 바로 2짜리입니다. 2mm짜리. 이게 무슨 말이냐? 합성수지 관이 나오든 아니면은 합성수지 몰드가 나오든
기본 굵기는 다 몇 자리? 2자리.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 이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얘랑 친구 누구 있어요? 그렇죠. 바로 금속 재질 같은 경우. 자, 금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금속 덕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금속 관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면 금속 덕트의 두께는 몇 자리? 그렇죠. 1.2짜리. 그리고 금속 관 같은 경우에 항상 시험에서 건드리는 건 콘크리트에 매설했다. 그러면은 몇 자리? 1.2짜리. 그래서 금속이란 말이 나왔을 때 혹시나 굵기를 물으면 찍을 때 몇을 찍는다? 그렇죠. 1.2를 찍는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공부하실 때 같이 어떠한 합성수지관 그러면은 합성수지는 2짜리 그리고 금속은 몇 자리? 1.2짜리를 찍는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가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바로 그 쥐꼬리 접속을 했을 때 그때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정션 박스 내에서 절연전선을 쥐꼬리 접속한 경우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미지화 시킨다면은 이런 느낌이죠. 어떠한 박스가 있었고요. 여기 지금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 전선을 가져온 거를 그냥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슉슉슉슉슉 꼬아버리면 그게 바로 쥐꼬리 모양입니다. 그러면 쥐꼬리 접속을 한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은 바로 절연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연체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절연 테이프, 고무 테이프로 이렇게 많이 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캡을 탁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캡을 와이어 커넥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쥐꼬리 접속 나오면은 키워드 항상 답이 뭐다? 와이어 커넥터가 같이 따라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그런데 선생님 다른 것들은 뭐죠?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왜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정도 이론은 돼 있으셔야 돼요. 우리 얘네들은 뭐예요? 슬리브들. 그래서 전선 같은 거를 어떻게 꽉 눌러서 바로 물어서 연결시키는 것들을 슬리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터미널 러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자 모양 이런 걸로 생긴 것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쥐꼬리 접속 후 마감 처리하는 거는 뭐다? 와이어 커넥터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문제는 플루어 덕트 공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합옥내 배선 공사에서 이 문제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선생님 이 문제 어려워 보이는데요. 제가 왜 기본이 됐냐 했냐면요. 우리가 조합옥내 배선을 공부를 했다 하면은 항상 기본사항이 있어요. 기본사항이라는 건 뭐예요? 공통사항. 이거든 저거든 다 그냥 똑같이 찍어버리시면 된다. 그러면 제가 공통사항 몇 가지만 잠깐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항상 조합옥내 배선에서 전선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전선? 그쵸.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연선이라는 건 여러 가닥 꼬은 선이거든요. 법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줍니다. 단선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반 법에서 어떻게? 그쵸. 10스퀘어 이하 단선 사용 가능하다. 단 알루미늄이라는 특수 조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몇 자리까지? 16자리까지 가능한데 얘는 뭐예요? 조건부입니다. 우리 법은요. 기본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은 전선은 나전선에 뭐예요? 구리선이 기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으면 단선 10자리가 그 기본이 되고 자, 두 번째. 우리 전선은 절연전선이긴 한데 조합 옥내 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이것도 절연전선이긴 합니다. 이거 사용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뭐라고요? 옥내 배선공사에서는 당연히 옥외용은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전선의 접속점. 자, 우리 만약에 어떠한 관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관 안에 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선이 또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인해서 쓰죠. 그런데 기본법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은 어떻게 해야 돼?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실제로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안 그런 이유는 우리가 뭐 어떠한 뭐 금속 재질이면 금속재 조인트 박스, 합성 수지가 아니면 합성 수지재 조인트 박스, 그러한 어떠한 특수한 경우 뭔가를 썼을 때 허용해 줄 뿐, 기본적으로 전선의 접속점은 어때야 될 것? 없을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쇠선을 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뭐다? 조합옥내 배선공사에서 거의 다 그냥 공통사항으로 팁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지금 플로어 덕트예요. 그때 뭐래요? 그쵸. 공사의에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굵기라 그랬어.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선생님, 단선이요. 지금 2개예요. 10하고 16인데 보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전선의 재질? 없어. 그럼 몇으로? 그렇죠. 바로 구리 10짜리로 가주셔야 돼. 알루미늄은 뭐다? 다른 특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전선을 쓸 때 구리하고 알루미늄만 쓸까? 다른 것도 쓸 수 있습니다. 합금 전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굵기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리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까지는 이렇게 적어주지만 어떠한 걸 썼냐에 따라 굵기는 계속 바뀔 수 있죠. 하지만 특수한 조건이 없다면 기본이 뭐다? 구리선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의 10스퀘어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과전류 차단기. 그 좋은 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선생님,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면 안 되는 곳? 그쵸? 어디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우리 접지! 땅에 접지를 하는 거 뭐예요? 나쁜 거 이쪽으로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곳에 어떻게 내가 차단기를 이렇게 설치해 놨대? 그럼 나쁜 전류가 나가다가 차단기가 동작하면 어떻게 돼요? 끊겨버리겠죠. 그럼 못 나가겠네? 그럼 어디로 가요? 선로로 파급돼 버리겠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한 장소로 틀린 곳은 어디? 바로 이러한 접지 측 전선 이쪽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 또 뭐도 있어요? 그렇죠. 다선식 전로에 그때 중성선, 뉴트럴 라인은 하면 안 되죠. 다선식 전로라는 건 뭐예요? 단상 3선식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은 선생님 이건 2선인데 그쵸? 얘는 단상 2선식이죠? 여기서 뉴트럴 라인을 딱 빼서 뭐를? 이종의 전압을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력선이 220V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뉴트럴 라인까지와 각각을 잡는 건 110V의 전압, 한마디로 이종의 전압의 부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차단 장치들은 이런 데에 걸려야 됩니다. 이런 데가 지금 어디예요? 노란선, 전력선 쪽에. 그러면 이 가운데 흰색이 뉴트럴 라인이죠? 이런 곳에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물론 현실에선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어떻게? 만약에 내가 끝까지 여기다 설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차단하는 동시 차단 장치를 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뉴트럴에 거는 건 안 된다. 요거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잘 나옵니다. 어디에는 하지 말아라? 그렇죠. 접지 측에는 하지 말아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그림기호, 심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심벌에 관련된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배선용 차단기의 심벌입니다. 우리 한마디로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는 저압 배선용 차단기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우리 B가 뭐예요? 그렇죠. 브레이커, 차단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선용 차단기 정답 1번. 굉장히 간단한데 이 E는 뭐예요? 그렇죠. E는 earth, 바로 땅과 연결된 접지. 그렇기 때문에 땅과 연결돼서 새는 전류를 막아내는 거. 얘가 바로 누전 차단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누전을 잡고 얘는 과전류를 잡아. 그러면 B와 E가 있다면 그렇죠. 과전류도 잡고 누전도 잡는 과전류 부치 누전 차단기. 과전류와 누전을 다 잡는 애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S는 항상 스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스위치 열고 닫죠? 그래서 얘는 뭐? 개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 심벌 배선 차단기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공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공사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이냐? 너무 간단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변압기가 몇 자리예요? 그렇죠. 229. 우리 대다수의 건물들에 바로 이 229 특고와 배전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3개의 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쪽이 1차 측. 1차 측이라는 건 우리가 전원이 들어오는 바로 이 229 측.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가 뭐예요? 2차 측. 그러면 이 2차 측에 우리가 중성점을 만들기 위해서 결선을 어떻게 하냐? Y 결선을 한답니다. 그러면 Y 결선한다는 건 뭐예요? 전력선 하나, 전력선 하나, 전력선 하나 보내놓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겠다? 그냥 싹 다 묶어버리겠다. 그러면 묶었을 때 이런데 중성점이 나오죠? 그럼 중성점을 전로에 쭉 보내면은 요게 뉴트럴 라인이 되는 거고 얘를 어떻게 땅속에 쭉 연결하면은 접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중성점 접지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1차와 2차가 혼촉사고가 났대요. 그럼 나쁜 전류가 확 이상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이상전압, 이상전류 그런 거를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고저압 혼촉 방지. 선생님 고저압 혼촉 방지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이 혼촉됐을 때 이상전압에 대한 방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약간은 뭐예요? 답안에 내용이 살짝 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 고저압 혼촉 시 뭐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함이 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중성점 접지 목적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럼 중성점 접지 목적은 뭐냐? 이상전압 억제, 대전압 상승 억제, 그리고 보호계정기의 확실한 동작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상전압 억제, 언제? 고저압 혼촉 시 이상전압 억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문제는 폭연성 분진이 있을 때의 공사 방법. 자, 그렇다면 우리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항내 봉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폭연성이라는 건 뭐예요? 폭발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튼튼한 놈들을 잡는 거죠. 그럼 가장 튼튼한 놈, 금속광, 우리 합금캐 할 때 금속광 가능하죠. 그리고 MI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로서 어마어마하게 2800도까지 견뎌. 2800도. 그러면은 어마어마한데 견디니까 어때요? 절연도 굉장히 잘 돼 있겠죠? 오케이. 개장된 케이블 공사. 선생님, 개장된이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추가로 더 감싸진 케이블 공사.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폭연성 분진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바로 이러한 공사들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런 것들 선생님 그럼 밑에 것들 뭐 다른 일종 캡타일 케이블 이런 거는 체크 안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돼. 왜요? 만약에 내가 1번에서 맞는 거를 찾아낸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거 말고도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럼 밑에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펜으로 지워 놓으셔도 됩니다. 왜? 틀린 답안을 내가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거 봤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오호호 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맞는 게 딱 나왔다. 그리고 세 가지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답만 잘 봐두시고 시험장에서 바로 똑같이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외암 접지 공사 생략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전로이시라는 기기구 중에 외암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로 물어봤습니다. 반대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와 같이 외암 접지 생략 요건에 관해서 몇 가지 다뤄보면 되죠. 뭐를? 외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외암 접지를 생략하겠다는 건 안정도가 이미 증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실제 법에는 뭐 7개, 막 8개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어떻게? 첫 번째, 직류 300V. 교류 대전압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류 150 이하의 건조한 장소면 오케이. 두 번째, 절연 시리즈 떴으면 오케이. 선생님, 절연 시리즈가 무슨 말이죠? 자, 앞에 절연이란 말만 있으면요 절대 틀린 답으로 찍으시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절연 때
나무 판자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중절연이 돼 있다. 오, 그러면은 어때요? 절연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연 변압기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다 피해가면 됩니다. 아, 이건 다 뭐다? 맞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요거는 가끔 단독으로 나와요. 누전 차단기 30mA 0.03초짜리 전류 동작형. 당연히 미리암페어니까 전압 동작형 하면 틀리겠지. 전류 동작형.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면은 모든 문제 다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외화물질 생략 요건 이제 아시겠죠? 그럼 한번 문제로 가보시죠. 짠 하고 봤더니 사용자람의 직류 300 또는 교류 150 초과래. 그럼 맞아요, 틀려? 바로 땡이지. 와, 이러한 높은 곳에 어떻게 접지를 생략합니까? 나머진 다 맞는데 이렇게 말장난 살짝 쳐놓은 거 잡아내셔서 몇 번? 1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3로 스위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1층에서 내가 너무 어두워 해서 불을 켰어. 그런데 1층에서 불을 켜고 나서 2층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1층에 불이 켜 있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층에서 불을 켜고 2층에서도 불을 끌 수 있도록 우리가 3로 스위치란을 사용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3로 스위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조명등을 연결했다고 보고 이렇게 선로를 만약에 연결해 놨어.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 상태로 냅뒀으면 전원이 연결이 됐죠? 그럼 이게 켜진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떻게 얘를 이쪽으로 딱 꺾었어. 그러면 전기 연결이 안 됐네. 그럼 꺼지는 거. 그래서 꺼진 상태에서 내가 이쪽으로 딱 제끼면은 켜져. 2층으로 올라가. 랄랄랄랄랄랄라 올라갔어. 그런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딱 제끼면 어떻게 돼요? 꺼지겠죠? 그래서 딱 몇 개? 그렇죠. 기본 2개. 제가 지금 어떻게 2개 쓴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죠? 그래서 몇 개? 2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개팩이냐 아니냐 바로 그것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선생님 끝에가 다 S라서 스위치라서 헷갈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ASS, ABS, 이 LS 같은 경우는요. 얘는 우리가 오토 한마디로 자동 구분 개폐기로 고장 나면 알아서 딱 꺾이는 거. 그리고 ABS는 요 L이 로드예요. 한마디로 부하가 걸려 있는 뭐예요? 그렇죠. 선로를 개폐하는 거. 그리고 LS는 뭐예요? 그렇죠. 부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라인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무부하시 선로를 개폐하는 거. 그럼 UPS는 뭐예요?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배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배터리 선생님 요만한 배터리? 아니요. 이따시만한 배터리.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비상 전원용으로 배터리를 일부 설치해 놓는데 선생님 이거는 얼마나 비상시에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한테는 돈이 중요해요. 은행을 갔다고. 은행을 갔는데요. 정전이 났어. 근데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게 뭐야? 직원 정수기? 아니면 갑자기 사무실 컴퓨터? 아니죠. 바로 ATM기. 내 돈이 내가 지금 누르고 있다고 돈이 확 세지고 있는데 정전이 났다고 이게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 돈이 걸리고 전산이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러한 UPS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전이 나도 배터리로 바로 전환돼서 계속해서 무정전 공급,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요 놈은 뭐다? 개폐기가 아닌 배터리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문제는 전기 설비를 할 때 사용하는 공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배선공사에서 전원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한 거. 자, 이거 저랑 같이 이론을 하셨다면은 제가 어떻게 기구로 실제로 전선의 피복 벗기는 것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왜? 가정에 하나씩 있으면 되게 좋다 그랬죠? 왜냐면 가정집을 보시면은 우리가 니퍼로 하다가 끊어 먹고 벤치 끝으로 하다 끊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손쉽게 막 커터칼로 벗기시는 분들인데 이게 두터운 전원선은 잘 안 벗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와이어 스트리퍼라는 집게 같은 게 있어요. 홈이 있고 그걸로 어떻게 꽉 물어서 살짝 핀 다음에 톡 하면은 바로 벗겨지는 와이어 스트리퍼고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전선의 피복물을 벗길 수는 있어. 그런데 뭐예요? 끊어먹기 딱 좋은 것들이죠. 우리 니퍼 어떻게 생겼어? 아주 그냥 날카롭게 생겼죠. 이거
전문가들은 잘 합니다. 니버로도. 하지만 뭐 손쉽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뭐 플라이어나 압착 벤치 같은 경우는 다 벤치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쉽게 벗길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공식이 암기가 안 되어 있으시면 너무 어렵고 내가 어느 정도 조금 공식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쉬운 문제. 바로 우리 금속관 전선 직각 구부리기, 한마디로 오 이렇게 구부릴 때 그때 굽힘 반지름. 굽힘 반지름이라는 건요, 이 바로 기준으로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반지름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몇 밀인가? 그러면 얘는요, 어떤 공식이 기억나야 돼? 한글로 내가 육안으로, 눈으로, 육안으로 창밖을 봤어. 뭐? 창밖을 봤다고. 그랬더니 달이 있는데 무슨 달? 반달이야. 그럼 끝나죠. 육안으로 창밖을 봤는데 반달이야. 그럼 이건 문제 끝납니다. 왜? 육안. 6 곱하기 안지름. 그리고 창밖을 봤죠? 더하기 2분의 바깥지름. 그러면 문제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쭉 읽었더니 안지름 여기 있네. 안지름 18. 그리고 바깥지름 여기 있네. 바깥지름 22. 그러면 여기서 이거 나누면은 뭐 11. 그리고 6에다가 18 곱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쵸? 100, 6, 3, 18이니까 8. 2개 더 있어. 그랬더니 응급출동 누가 왔어? 129가 왔어. 여기 있네.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어떤 거? 만약에 제가 아까 지금 우리는 뭐 했어? 그렇죠. 바로 이 굴곡이 어딘가 되는 요 반지름을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길이를 구하라는 게 있어. 굽힌 부분의 길이. 그러면 이게 어려울까? 내가 지금 반지름을 구해냈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 동글. 나 반지름 알아. 그러면은 무슨 공식? 그렇죠. 원의 둘레 공식. 원의 둘레 공식 뭐예요? 2 파이 r. 반지름 있고 파이는 그냥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겠고, 그러면 이 전체에서 나는 어느 만큼만? 요만큼만. 정확히 얼만큼? 4분의 1만큼만. 그래서 얘를 어떻게? 4분의 1로 나누시면 되겠죠. 이거 실제로 129 넣고 4로 나누면요, 한 186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할까? 그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과 같이 반지름에서 끝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다? 이 길이 구하라 그런다면 몇이라고? 186 정도 그거 찍으시면 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요거 아니면 186이야. 둘 다 있을 때는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전주외등입니다. 그러면 전주외등 선생님 뭔가요? 전주가 있어, 전봇대가. 그 바깥에 등이 있어. 전주외등 이겁니다. 그러면 전주외등 같은 경우도 어때요? 비바람도 많이 맞겠고 하기 때문에 조금 튼튼한 놈들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렇죠. 우리가 튼튼하다. 그럼 원래는 이제 불난다, 뭐 폭발한다 해서 폭연성, 가연성 나올 때 합금캐 많이 하죠. 근데 요 놈도 뭐예요? 합금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선생님, 금속 덕트는 왜 빼나요? 우리가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튼튼한 애들은 뭐예요? 관이죠. 일반적으로 관. 그리고 케이블은 뭐예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나머지 하나 뭐 금속 덕트 공사 이런 거 찍어내시면 되고요. 이거 대신 실제로 시험 문제들 중에 애자사용 공사가 슬쩍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도 뭐 이거 찍어내시면 됩니다. 뭐 기억하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시험 문제를 봤는데 뭐 안 되는 거 찾으래. 그러면은 만약에 합금캐 있으면 어떻게? 가져간다. 폭연성 문제, 가연성 문제도 뭐다? 합금캐 가져가시면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철골 접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생님, 철골 접지? 그렇죠. 우리가 건축물을 세우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건축 현장들 가면요, 막 땅 까죠. 땅 깐 다음에 어떻게? 뼈대를 심어. 그러면 그 뼈대가 뭐예요? 건축물의 철골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뼈대는 대충 이렇게 땅 속에 넣을까? 아니면 깊게 넣을까요? 그렇죠. 깊게 넣어야 튼튼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깊게 넣다 보면은 자, 땅이 있는데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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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 그럼 밑에는 어떻게 돼? 점점 땅이 촉촉해져. 물러져요. 지구의 중간까지 가면 핵, 물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물러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습기가 있다고. 습기가 있다라는 건 저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건물 철골을 접직으로 사용한다 하면요. 적어도 몇 옴 이하가 당연히 돼야 되냐.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몇 옴 이하가 안 되면 뭐예요? 이 근처에 돌덩이가 많았다는 거야. 암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암반 돌덩이에다가 이걸로 꽉 하고 넣으면 어떻게 돼? 튼튼은 하겠지만 저항은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돌의 절연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없다. 암반 같은 게 뭐다? 없다라고 봤을 때 기본 몇 옴이냐? 바로 2옴 이하가 돼야 충분히 접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거 공부하실 때 얘보다 원래 더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수도관. 시험에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 수도관 뜨면은 몇 옴? 무조건 3옴 그냥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수삼. 우리 인삼 친구 누구? 수삼. 수삼 기억하시고 건물 철골 지금 몇이라고요? 2옴.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 되게 비슷한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 수도관 또는 건물 철골을 이용해서 추가로 접지하였다. 그러면은 다시 3옴으로 빠져요. 그래서 너무 깊게 머리 쓰지 마시고 건물 철골만 순수 나오면은 2옴. 수도관 머시기 뜨면은 무조건 몇 옴? 3옴 찍어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수도관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뭐야? 건물 철골. 건물 철골이니까 몇 옴? 2옴이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KC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따끈따끈한 문제죠. 바로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이제 접지의 종류와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접지 시스템의 시설의 종류에 알맞지 않은 것은? 그러면 실제로 접지 시스템은요. 구분이라는 표현이 있고 종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지 시스템의 구분으로는 우리 개통접지 그리고 보호접지 그리고 필해 시스템 접지. 제가 지금 접지란 말만 안 쓴 거예요. 개통, 설비의 보호, 사람 인체 감전에 대한 보호, 벼락에 대한 보호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류 어떻게 내리냐? 단독으로 내리면 단독 접지. 이게 뭐예요? 나 홀로 내린 거야. 그냥 혼자 이렇게 내려간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 접지는 거의 안 씁니다. 왜? 모아서 내리니까. 그러면 모아서 내리는 게 우리 공통 접지. 그리고 더 모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통은요. 저합이랑 특고합까지 모아서 내리는 거고 그리고 더 끌어모아. 그러면은 통합. 우리 국민 대통합 막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싹 다 모았어. 그럼 선생님 뭘 싹 다 모읍니까? 저합에서 특고합 플러스 필해까지 플러스 필요하다면 통신까지 그냥 무조건 싹 다 모으는 게 통합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는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봤더니 단독, 공통, 통합. 뭐야 처음 보는 거? 개별 접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 선생님 왜 보너스 문제인가요? 누가 봐도 느낌상 뭔가 꾸리꾸리 하면은 그거 찍으면 되는 문제. 자, 지금 보시면요. 선택지락 계정기래.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요. SGR이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 이런 거 공부한 적 없는데요. 기능사에선 공부 안 하지만 나중에 산업기사 기사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다만 기능사에서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나와봤자 문제가 너무 쉬워. 왜요? 선택지락이라는 건 지락이 여러 군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 군데라는 거는 단일 회선이니까 다회선이니까 단일은 하나예요. 다회선은 여러 개라고. 그럼 여러 개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이 뭐야? 다회선에서 시작해야지. 그리고 접지란 말이 나오면은 접지, 땅으로 흐르는 거니까 지락이란 표현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다회선에서 여러 개 중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셀렉트, 그렇죠? S, 선택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락이라는 것들을 선택해서 회선을 잡아내는 애들. 그게 바로 선택지락 계정기. 정답은 몇 번? 4번. 이런 거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이번 문제. 바로
전선의 약호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도 너무 쉽습니다. 왜요? 만약에 뭐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다면 간단히 보셨다면 더욱 쉬울 거고요. 우리가 전선의 약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절연 전선들의 약호인데 우리 이거 말고 기본을 조금만 잡아볼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OW가 있고 DV 전선이 있어. 그럼 OW는 뭐예요? O가 있으니까 5개용, 그쵸? 아웃도어 생각하시는 거지. 추울 때 바깥에 옷 입는. 그래서 뭐 5개용 비닐절연 전선. 그리고 얘는 뭐예요? D가 드랍, 그쵸? 떨어져서 어디론가 들어와. 그래서 뭐 2인 입용 비닐절연 전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원래 단골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지금 일반적으로 어떠한 전선의 재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V, 지금 비닐이 나왔네. 이거 V가 비닐이에요. 비닐우. 그렇기 때문에 V가 나오면은 비닐이다. 그리고 우리 E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폴리에틸렌. 이거야. 에틸렌 생각하시면 되고. E니까. 그리고 R이 나왔다. 그럼 러브 고무다. N이 나왔다. 네온의 네 느낌이잖아. 그래서 뭐 그냥 이걸 편하게 가져가시라고. V는 뭐 비닐우, E는 에틸렌, R은 이게 좀 어렵네, 그쵸? R은 러브라고 해서 고무, 그리고 N은 N이니까 네온 니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 그러면 문제를 딱 봤어. 600V 이하의 전압회를 사용하고 비닐우 절연, 비닐 껍데기, 그쵸? 그러면은 비닐이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 정답은 몇 번? 4번 VV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표준 부하 밀도 문제입니다. 자, 표준 부하 밀도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잡아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여기 정확한 부하를 모를 때는 표준 부하 밀도를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 부하 밀도는 10, 20, 30, 40이 있어. 그런데 얘를 기억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시대요. 그럼 이렇게 기억, 히읗, 시옷, 그리고 나머지 얘는 이제 주택, 우리 집, 주택 아파트인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은 그나마 쉬운 게 선생님 10자리가 왜 기억인가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극장, 교회, 뭘로 시작해? 지금 다 기억으로 시작해. 근데 교회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래서 불교의 사원, 요 정도까지 딱 이렇게 잡으시면은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20, 히읗으로 시작하는 거 학교. 대표적인 게 학교입니다. 또는 호텔. 오, 선생님 진짜 히읗이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옷은 그렇죠. 상점. 그리고 사무실. 여기 다 걸려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이거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누가 외워? 안 해요. 그쵸? 뭐만? 기억, 히읗, 시옷. 이거 이제 내 마음대로 막 만들면 되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가하사 말 만드시는 분 많잖아요. 다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 히읗, 시옷을 알면은 내가 말을 어떻게 만들든 그건 내 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서 톡 하고 찍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좀 어렵네. 그쵸? 주택 아파트. 왜? 이게 과거에 40이 아니었거든. 과거에 얘가 위쪽에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표준 부하 밀도라는 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면적당 얼마 정도를 산정해야 되냐 이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요즘 집들 어때? 전기 많이 써? 안 써? 요새 많이 쓰죠. 선생님 그래도 요새 전기가 많이 절약되는 물품들을 많이 쓰지 않나요? 그건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 어때요? 헤어 드라이기 요새 몇 짜리 쓰죠? 저 같은 경우도 2,000짜리 쓴다고. 2,000짜리. 그 2kg짜리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선생님들이 트시는 에어컨 같은 거 절연으로 절연이래. 우리 절약해서 쓰면은 몇 정도 써? 그렇죠. 보통 1kg, 1점 몇 kg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헤어 드라이기는 어떻다고? 탁 풀파워로 틀면은 2kg나 떠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구들, 다양한 기구들 중에 용량이 큰 기구들을 최신 좀 많이 씁니다. 옛날에 건조기 안 썼잖아. 우리 빨래만 했잖아. 건조.
대로. 근데 요새는 어때? 건조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쵸? 다는 아니야. 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쵸? 바로 이러한 주택이 어떻게 됐어? 용량이 많아졌어. 그래서 뭐 4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답이. 그래서 요거 40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 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